그림 가에서 단색광이 공기에서 매질 A로 세타 I로 입사했다. 그러면 각도가 작아진 거 보니까 뭐 당연히 공기보다는 매질 A가 미란 매질이다. 자, 그리고 A에서 물로 넘어갈 때 옆면 P에서 전반사 일어나기 직전인 임계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임계 상황이 쭉 간다 했으니까 A가 물보다는 또 더 미란 매질이네. 그럼 A가 최고 미라고. 그 다음 뭐 물이 당연히 공기보다 미랄 거니까 이런 순서로 이제 가겠네요. 자, 기니디 가보니까 기억 A의 굴절률은 물의 굴절률보다 크다. 맞고. 자, 가에서 세타 i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 봤는데, 세타 i를 증가시키면 이런 식으로 더 큰 각도로 넣어주겠다. 그러면 입사각이 더 커지면 굴절각도 더 커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얘가 반대편에서 입사할 때는 아까 세타 c보다 더 작은 각도로 입사하게 된다 이거죠. 더해서 90도인 관계니까 굴절각이 커지면 이 각도는 작아진다 이거지. 그러면 임기압보다 작은 각도로 들어왔으니까 전반사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일어난다 했으니까 틀렸고, 지금 나에서 단색광은 옆면 피해서 전반사 한다. 자, 일단은 기준이 위에도 물을 채웠다 이거지 뭐. 그러면 아까 상황이 공기에서 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전반사 하는 세타시 임계각 상황으로 들어왔다면, 지금은 물과 매질 A 사이가 됐으므로 얘는 덜 꺾이게 되겠죠. 공기에서 들어올 때보다. 그러면 덜 꺾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더 큰 각도로 들어올 거다 이거지. 그러면 반대편의 각도, 더해서 90도인 각도는 더 작아질 거니까 마찬가지로 임기압보다 작은 각도로 들어왔네. 그러면 전반사 하지 못하고 빠져나간다 이 소리죠. 그래서 전반사 한다 했으니까 얘도 틀렸네. 답은 기억 1번. 진동수가 동일한 단색광 PQ, 그러면 같은 빛이라는 얘기고 꺾이는 정도가 동일하다 이 소리죠. 자, A에서 B로, B에서 C로 진행하면서 A점과 B점에서 보니까 일단 A점에서는 전반사 했다고 했네. 자, 그러면 이제 굴절률 대소관계 매겨주면 일단은 A에서 B로 갈 때 각도가 커지는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빨라졌네. 그러면 A가 더 미란 매질이고, B에서 C로 가면서 전반사 했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B가 더 미란 매질이다. 그러면 굴절률 대소관계가 A가 가장 미라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매겨졌다. 자, 그리고 A점에서 전반사 한다 했는데 항상 여기 원의 중심을 연결시켜 보면 요게 법선의 역할을 한다 맞지? 그러면 이 각도로 들어왔을 때 전반사에 성공했어요. 자, 근데 법선을 그어 보면 각도가 더 커졌다 맞지? 각도가 더 커졌으니까 A에서 전반사 성공했다면 같은 매질 사이 BC 사이니까 전반사 성공할 거다. 그러면 B점에서도 전반사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니 D 가보면 기억 P는 B에서 전반사 한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Q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A가 가장 미란 매질이잖아. 작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B를 코어로 한 중간에 있는 B를 코어로 했네. 그럼 B보다 더 소한 매질의 클레딩으로 사용해야지. 그래서 C를 클레딩으로 사용한다. A는 틀렸네. 그래서 답은 기니 4번. 자, 그림 가와 나에서는 각각 A에서 B로 또 B에서 C로 넣어주고 있다. 자, 굴절률 대소관계 보니까 일단은 가에서 입사각 굴절각 관계가 45도 35도. 그러면 각도 작아졌다 이 소리죠. 35도로. 그러면 B가 느린 매질이니까 B가 A보다 굴절률이 더 크다 바로 판단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굴절률 대소관계 보니까 일단은 속력이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그러면 C가 더 빠른 매질, 소한 매질이다. A가 B보다 소하다 했으니까 굴절률이 바로 매겨지네. C가 A보다 소하고 B는 A보다 미라고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B에서 C로 넘어가는 상황을 보면, 자, 일단은 각도가 B에서 C로 넘어갈 거니까 커질 거다 이거지. 자, 각도가 커질 건데 상대는 B랑 C랑 A랑 B를 비교할 거 아니야. 그러면 AB보다는 BC가 사이가 크다 맞지? 그러면 더 많이 꺾일 거다. 자, 35도로 만약에 B에서 A로 들어갔으면 45도로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 근데 C는 더 많이 꺾여서 더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B에서 C로 넘어갈 때는 오히려 40도로 넣어줬으니까 35도로 넣어주면 45도로 나오네. 그러면 40도 더 큰 각도로 넣어줬고 더 많이 꺾일 거니까 이 기억이라는 각도는 그래도 45도보다는 더 클 거다 이거죠. 기니 D 기억은 45도보다 크다 맞고, 이은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B가 C보다 크다 맞고, 디귿 B를 코어로 사용한다면 B가 그냥 C보다 월등히 크네.
그러면 B가 코어면 아무거나 클리딩 사용하면 된다 맞지? A 클리딩. 오케이.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동일한 단색광 A, B 같은 빛이네. 매질 1과 2, 그 다음에 원 중심, 5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3매질, 매질 3에 있다. 자, 전부 다 일단은 1에서 3으로 들어가는 게 A 모습이고 2에서 3으로 들어가는 게 B의 모습이에요. 자, 매질의 차이 때문에 빛은 차이가 없어. 매질의 차이 때문에 꺾이는 정도가 다르다 하는 건데, 자, 일단 둘 다 세타의 각도로 들어왔다 맞지? 그러면 지금 뭐 원의 특징상 이렇게 이제 도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얘는 같은 위치에서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수평하게 들어왔을 때 세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러면 같은 각도로 꺾였다면 어디서 만나야 돼? 반대편에 여기서 만나야 똑같은 각도로 꺾이는 거잖아. 그러면 딱 봐도 P에서 만났다 했으니까 B가 더 많이 꺾였네. 그럼 B가 더 많이 꺾인 이유는 매질 사이 굴절률 차이가 심해서. 지금 공통인 거는 각도가 둘 다 작아졌다 맞지? 세타보다는 더 작은 각도로 들어가게 됐으니까 3번 매질이 나머지 두 매질보다는 굴절률이 크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더 차이가 심한 게 2번하고 3번이 더 차이가 심하다 맞지? 그러면 1이 중간에 가고 2번 매질이 가장 소한 매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A의 파장은 1에서가 3에서보다 길다. 1이 더 소한 매질 맞지? 길다 맞고. 니은 굴절률은 1이 2보다 크다 맞고. 자, P에서 B가 전반사하니 묻는 거야. P점에서 B가 전반사냐. 근데 우리가 좋은 거는 원에서 요 중심과 요 점을 이어주면 여기 법선 역할을 한다 했으니까 요 반지름으로 길에 같다면 요 각도랑 요 각도는 서로 같다 맞지? 자, 그러면 2에서 3으로 들어올 때 2에서 3은 그 굴절 차이가 심한 매질이잖아. 들어올 때 세타에서 세타 다시라는 각도로 들어왔다면 세타 다시로 다시 나가는데 2에서 3으로 나가도 전반사를 못하는데 2에서 1로 나간다 맞지? 그러면 2에서 1은 굴절 차이가 더 좁잖아. 그러면 전반사 하기가 더 어려울 거니까 3으로 나갈 때도 전반사를 못할 거니까 1로 나갈 때는 당연히 전반사 못하겠죠. 전반사 한다 했으니까 틀렸네. 그래서 답은 기니 3번. 그림 가에서 단색광이 매질 B와 C 사이에서 진행한다. 자, A가 제일 바깥에 있네. 자, 근데 AB 경계랑 AC 경계에서 둘 다 전반사 한다 했어요. 그러면 B에서 A로 가면서 전반사 했고 C에서 A로 가면서 전반사 하니까 A가 가장 소한 매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BC만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서 비교할 수 있다 맞지? 자, 세타1과 세타2는 입사각과 굴절각이 아닌 거 주의하고 지금 이 각도가 법선이 이 선이 법선이잖아 맞지? 그래서 안 끊는 게 낫겠다. 이 각도랑 굴절각이 이 각도다 맞지? 그러면 굴절각이 더 커졌다. C에서 각도 더 큰 거 보니까 B가 더 C보다 밀한 매질이다. 그러면 B가 최고 바깥이고 그 다음에 C가 중앙에 있네요. 자, 그러면 기니디 가보면 기억 단색광의 파장은 B가 최고 밀한 매질이잖아. 짧다 돼야지. 틀렸고. 자, 임계각은 AB 사이랑 AC 사이. AB가 최고 구절 차이가 심하다. AC보다 맞지? 그러면 차이가 심할수록 임계각은 작다 했어. 그래서 A와 B 사이가 더 작다 맞죠? 그 다음에 D가 ABC로 광섬유 제작한다면 일단은 코어를 B로 만들었다 했으니까 AC 아무거나 클래딩으로 만들어도 되죠. 임계가 가장 작은 상황에 만들어야 했으니까 임계각이 가장 작으려면 차이를 심하게, 그러면 A랑 B로 만들면 되겠네. 그럼 BC로 만든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 물질 A, B, C 중에서 자, A에서 C로 갈 때 세타, B에서 C로 갈 때도 세타로 들어갔네. 그럼 세타가 가장 작은 각도로 했으니까 둘 다 각도 커진 거다 맞지? 그러면 B는 여기서 B가 둘 다 B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일단 각도가 둘 다 커졌다 했으니까 A가 C보다는 밀한 매질, 또 B가 C보다는 밀한 매질. 그러면 C가 가장 소한 매질이다 나왔고 A, B만 비교하면 되는데 꺾인 정도. 그러면 지금은 각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꺾이고 있으니까 더 꺾였다면 더 크겠죠. 세타2가 더 크다 했으니까 세타2 BC 사이에서 더 많이 꺾였다. 그러면 B가 C랑 차이가 심하고 중간에 A. 기니디 X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B가 미라매질이잖아. 틀렸다. 니은 X가 A에서 C로 입사할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입사각은 세타보다 크다.
자, 일단은 A에서 C로 입사했대라고 물었어요. 근데 B랑 C를 비교하면 되겠지 뭐. 자, B랑 C에서도 세타로 들어갔을 때 전반사 못했다 맞지? 그럼 B, C 사이에 굴절률 차이가 심한데도 전반사 못했으니까 A, C 사이에서도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세타로 들어가면 전반사 못한다 돼야 되니까 임계각은 세타보다 크다 돼야죠. 전반사가 일어나는 임계각은 세타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클래딩에 A를 사용한 광섬유의 코어로, 자 일단은 A를 클래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반드시 큰 매질 B를 코어로 사용해야 한다. 그럼 C를 코어로 사용했다니까 틀렸네. 답은 니은 2번. 그림과 같이 공기와 코어의 경계면에 코어 클래딩 문제네. 자 일단은 공기에서 I의 각도로 코어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각도가 당연히 작아졌다 맞지? 이것과 더해서 90도인 관계로 세타로 들어갔더니 전반사 했다. 그러면 임계각 코어랑 클래딩 사이에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들어올 수 있었다. 뭐 상황이다. 일단 뭐 코어가 N1이고 클래딩이 N2니까 코어 당연히 구조율이 더 크고 걔니디 보자. 그럼 기억 맞고 니은 코어 클래딩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에서 전반사 성공했으니까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 돼야지. 틀렸다. 이거 A를 I보다 작은 각도로 입사시킬 때 코어와 클래딩 경계면에 도달한 A는 전반사 한다. 자 일단은 I보다 작은 각도라면 이 반대편 굴절각도 더 작아지겠다 맞지? 그러면 굴절각이 더 작아지면 그것과 더해서 90도인 이 각도는 더 커질 거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보다 각도가 더 커졌으니까 전반사 하기가 더 쉽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각도 I에서 전반사가 일어났다면 이 각도보다 다 작은 범위는 모조리 다 전반사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전반사 한다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5번. 자 그림에서 단색광 P가 A에서 B로 또 B에서 C로 가는데 원인 걸 잘 이용하고 그러면 이 각도 같고 지금 IC 해놓은 거 보니까 BC 사이에 임계각이다 맞지? 자 일단 A에서 B로 갈 때 각도가 작아졌네. 그러면 B가 더 밀한 매질 맞고 B에서 C로 갈 때 임계 상황이면 또 B가 밀한 매질 맞고 B가 최고 밀한 매질이고 자 AC 비교할 건데 자 이 각도랑 이 각도 같은 IC야. 자 그러면 IC로 B에서 C로 갈 때는 전반사에서 그러니까 임계 상황이 됐다 맞지? 자 빛은 진행받는 반대 방향을 보내면 똑같은 상황이 연출돼야 한다 했어. 그러면 B에서 A로 IC로 보냈을 때는 지금 임계 상황이 아니라 굴절에서 나갔다 맞지? 그러면 BA 사이의 굴절률 차이는 덜 심하구나. BC가 심하구나. 그러면 C가 가장 소한 매질 될 거고 A가 중간에 있겠네.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A가 소한 매질인 거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세타가 작아지면 P는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자 지금 상황에서 딱 B, C에서 임계 상황이다 맞지? 자 이 상황에서 세타를 더 줄이면 세타가 작게 들어오면 이 반대편 굴절각도 작아진다 맞지? 자 이 반대편 굴절각이 작아지면 이 각도를 그대로 받아올 거기 때문에 B에서 C로 넘어갈 때 각도도 작아지네. 그러면 아까 아슬아슬했잖아. 그러면 지금은 각도가 더 작아졌으면 전반사 못하죠. 틀렸다. 이건 클래딩에 A를 사용한 광섬유 클래딩이 에어래. A래. 그러면 코어는 반드시 이거보다 더 큰 B. C라 했으니까 틀렸네. 그래서 답은 기억 1번. 그림 가와 나에서 보니까 A, B, C 매질 3개 사용하고 있다 맞지? 그리고 원형 B 매질 사용하고 있고 원형 잘 이용해보고 뭐 B 원형이니까 이런 각도가 같다 이렇게 이용할 거고 자 일단 A에서 B,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A에서 B로 갈 때 각도가 작아졌네. 그러면 B가 더 밀한 매질이고 B에서 C로 갈 때 임계 상황이네. 또 B가 밀한 매질이고 자 그럼 이제 AC만 비교하면 될 건데 자 세타 C로 가는 상황에서 B에서 C로 가는 상황이 임계 상황이면 접선으로 꺾일 거다 맞지? 그러면 같은 세타 C, 세타 C B에서 나가는 상황인데 더 많이 꺾인 놈이 누구냐? C다 이거지. 그러면 B랑 C가 차이가 심하다. 그럼 B가 최고 밀한 매질인데 차이가 심한 C가 가장 소하고 그다음에 A가 중앙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굴절률 대소관계 매길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니디 가보면 기억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B가 가장 밀하다 맞죠? 니은 세타1과 세타2의 대소관계인데
자, 매질이 바뀐 건 없어. 그러면 반대편으로 돌려도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지. C에서 90도로 입사시키면 타고 갈 거다 이거죠. 자, 근데 지금 나 상황은 90도는 아니다 맞지? 그러면 각도가 더 작아졌다 맞지? 그러면 각도가 더 작게 입사해서 들어왔으니까 이 굴절되는 각도도 더 작아질 거고 이거에 대한 각도도 더 작아질 거다. 그래서 세타2로 된다면 세타2는 세타1보다는 더 작다 이거죠. 세타2가 더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 디귿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C보다 작다. 세타-C는 BC 사이 임계각이지. A와 C 사이 AB네. 뭐 AC든 AB든 일단은 굴절률 차이가 BC보다는 덜하다 맞지? 그러면 굴절률 차이가 덜하면 임계각은 커진다 했으니까 AB 사이 임계각은 세타-C보다 크다 돼야죠. 틀렸다. 답은 기억 1번. 요 그림에서도 A, B, C 세 매질 사용하고 B가 중앙에 원으로 있네. 자, A에서 B로 갈 때 각도 작아졌다 맞지? 그러면 B가 더 밀한 매질 맞고 B에서 C로 갈 때도 각도가 커졌네. 그러면 C가 소한 매질이니까 B가 밀한 매질. B가 최고 밀한 매질 맞네요. A, C 비교하는 거는 여기서 꺾인 정도. 우리가 원이니까 이렇게 비교하기 좋아. 이 각도랑 이 각도는 같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같은 각도랑 비교했을 때 더 많이 꺾인 게 C. 그러면 C가 B랑 굴절률 차이가 심하구나. 그러면 C가 가장 소하고 그 다음에 A. 기니 D 가봅시다. 기억.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B가 C보다 크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B로 진행할 때 세타1보다 작은 각도로 입사시키면 BC 사이에서 전반사 일어날 수 있다. 자, 세타1보다 더 작은 각도 따라가면 돼. 더 작은 각도로 입사를 시키면 굴절각도 더 작아질 거다. 자, 굴절각이 더 작아지면 이 각도 그대로 받아갈 거 아니야. 그대로 받아갈 거니까 아까도 전반사 못했잖아.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작은 각도가 됐으니까 전반사도 못하고 나가겠죠. 그래서 전반사 한다 했으니까 틀렸네. 디귿 나에서 코어는 A, 그레이딩은 C이다. AC로 만드네. AC로 만들면 더 큰 거 A가 코어 맞죠? 그래서 답은 기D 3번. 그림 가에서 1번, 2번, 3번 매질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그림은 잘 주고 있다 맞지? 각도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층층이는 아니야. 각도를 그대로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일단 대소관계가 X 빛이 점점 각도가 커진다 맞지?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면서도 이 각도보다 이 각도가 더 크고 그러면 계속 각도가 커진다 빨라진다 했으니까 1이 가장 밀한 매질이고 그 다음에 2고 3이 가장 소한 매질이다. 이렇게 굴절률 대소관계는 바로 나온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 사이에서 X가 단색광의 임계 상황이라 했으니까 기억과 니은 중에서는 밀에서 소로 가야 되니까 기억이 더 밀한 매질. 그러면 1, 2 중에 밀한 매질은 1번, 얘가 2번. 자, 그러면 P점에 또 뭐 P점에서 전반사 하니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각도랑 이 각도는 같을 거고 이 각도는 지금 1과 2 사이에 임계각에 해당하는 세타다. 자, 그 다음에 P로 들어갈 때는 입사 각도가 이거다 맞지? 그러면 얘 각도는 적어도 세타랑 이거에 대한 외곽이잖아. 세타보다는 더 크다 이거지. 그러면 3과 1 사이를 보면 또 이런 관계일 거야 이거지. 3과 1은 굴절률 차이가 가장 심하다. 안 그래도 세타에서 1, 2에서 성공했다면 1과 3 사이에서도 세타로 들어와도 성공할 건데 세타보다 더 큰 각도 세타 다시로 들어왔다 맞지? 그러면 당연히 전반사 성공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니 D 보면 기억 굴절률은 1이 가장 크다 맞죠? 니은은 2번 매질이다 맞고 P점에서 전반사 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 D 5번. 자, 그 다음 문제도 가에서 보니까 B에서 한 번은 A 쪽으로 나가고 한 번은 C 쪽으로 나가고 자, B와 A 사이에서 전반사 했네? 그러면 B가 밀한 매질. 자, B와 C로 나가면서도 각도가 커지긴 했어. 그러면 또 B가 밀한 매질. 근데 똑같은 각도 세타1으로 나가는데 A로 나갈 때는 성공했는데 B로 나갈 때는 전반사 하지 못했다 맞지? 덜 꺾였다 이거지. 그래서 A, B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심하다. B가 공통으로 굴절률이 가장 크고 A가 차이가 심하니까 C가 중앙에 있겠네요. 자, 그럼 기니 D 가보면 기억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1보다 크다. 자, 세타1이 지금
A, B 사이의 임기각은 세타1에서 일단은 A, B 사이에서 전반사 성공했잖아, 맞지? 그러면 임기각이 세타1보다 더 크면 전반사 못했겠죠. 더 작다. 틀렸고.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B가 더 미라지. 작다. 맞고. 디귿 나에서 클리딩은 일단은 AC 로 광선율 만든다 했으니까 클리딩은 더 약한 거. 그 굴절률 작은 거. 그러면 AC 중에서 굴절 작은 거는 A. 그래서 A로 클리딩 만들었다 해야지. 틀렸다. 그래서 답은 니은 2번. 자, 그림 가는 물질 AB, 그 다음에 레이저빛 쏴서 A에서 속력이 V1, B에서 속력이 V2. 근데 딱 봐도 뭐 각도가 커졌네. 각도가 커지면 V도 커지고 람다도 커지고. 그래서 A가 B보다 미란 매질이다. 자, V1이 V2보다 크다 했으니까 V1이 각도가 작은 매질이다, 맞지? 틀렸네요. 자, 코어를 구성하는 물질은 미란 매질. 그래서 A를 써야 된다. 맞고. 자, 세타1은 일단 A에서 B로 입사시킬 때 세타1으로 입사시켰더니 임계상황이 아니다, 맞지? 굴절해서 나가버렸네. 그러면 세타1보다는 더 큰 각도로 입사시켜야 전반사 한다 이거지. 그래서 나에서 뭐 코어는 당연히 A, B 이렇게 잘 쓰고 있겠지. 전반사 했으니까. 그러면 전반사 성공한 각도 세타2니까 세타1보다는 더 커야 된다. 그래서 맞다. 그래서 답은 2D 5번. 그림가에서는 1번 매질을 코어로 2번 매질을 클리딩으로 사용했더니 세타 i라는 각도로 입사시켜서 전반사 잘하고 있단다. 오케이. 자, 나에서 가보니까 가와 나를 비교해보면 달라진 점은 클리딩을 3번은 매질로 바꿨네. 자, 근데 매질 3은 굴절률이 매질 2의 굴절률보다 작다 했어요. 자, 굴절률이 더 작은 매질, 코어는 그대로 두고 굴절률이 더 작은 매질로 클리딩을 사용하면 굴절률 차이가 심해질 거야, 맞지? 차이가 심해지면 전반사는 더 잘한다. 그러면 당연히 같은 조건에 입사시키면 가에서도 성공했으니까 나에서도 성공할 거다. 그렇게 비교하면 되겠다, 알겠지? 기억. 매질에서 A의 속력은 1에서가 코어잖아. 2에서보다 작다. 가장 미라다. 1번이 맞지?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5보다 더 크고 5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세타 i보다 작은 각도로 입사시키면 1과 2 경계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더 작은 각도로 넣어주는 거는 전반사 더 잘한다 했어. 자, 처음에 넣어줄 때 각도가 더 작아지면 굴절 각도 더 작아질 거거든. 근데 반대편에 1에서 2로 입사할 때는 이 각도는 이 굴절 각도가 더해서 90도 되는 각도단 말이야. 그러면 각도가 더 커진다 이거지. 그러면 전반사 하는데 더 유리하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디귿 나에서 A는 1과 3의 경계에서 전반사 한다. 전반사 당연히 한다 했죠. 3을 더 작은 거 썼으니까. 그래서 기D 답은 4번. 자, 그림 가와 나를 비교해 보니까 가나는 일단 코어랑 클리딩은 변하지 않았어. 코어 클리딩, 그 다음에 코어 B, C 클리딩. 마찬가지로 코어를 B로 C를 클리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 가에서는 전반사에 성공했고 나에서는 전반사에 실패했다, 맞지? 둘 다 세타로 넣어줬다. 그러면 차이는 처음에 시작할 때 A에서 B로 넣어주냐, 그 다음에 D에서 B로 넣어주냐 차이야. 자, 일단 이 코어와 클레딩 사이의 경계면에 각도가 크게 들어오는 게 유리하잖아. 자, 그럼 맨 처음에 넣어줄 때 각도가 똑같이 세타였다 치자. 자, 그 매질이 다른 매질이기 때문에 꺾이는 정도가 다를 건데 이렇게 꺾이는 놈이 있고 이렇게 꺾이는 놈이 있다면 지금 두 번째 그린 게 더 많이 꺾인 거다, 맞지? 그러면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기 용이한 거는 이렇게 더 많이 꺾이고 들어오면 전반사하기 용이하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는 전반사 했고 실패했다 했으니까 전반사에 성공한 쪽이 더 많이 꺾여서 들어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A에서 B로 넣어줄 때가 D에서 B로 넣어줄 때보다 더 많이 꺾였다. 그러면 B가 공통으로 당연히 미란 매질이겠지. 그리고 더 많이 꺾인 게 A니까 A가 D보다는 더 소한 매질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니 D. A의 속력은 BC 비교한다. BC는 그냥 B가 코어니까 B에서가 더 작다, 맞죠? 니은 굴절률은 A가 D보다 작다. A가 D보다 작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자, 가에서 0보다 크고 세타보다 작은 입사각으로 A를 B에 입사시키면 B와 C 사이에서 전반사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일단 가에서는 전반사 지금 성공한 각도잖아. 그러면 이 각도보다 더 작은 각도로 넣어주면 성공 확률이
더 성공 잘한다 했죠. 더 작은 각도로 넣어주면 얘가 더 누울 거기 때문에 B랑 C로 들어가는 각도는 커진다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전반사 더 잘한다.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틀렸지. 그래서 답은 기니 3번. 그래서 일단 시작은 공기에서 세타 i란 각도로 시작을 했고 A로 꺾여서 세타 A가 되었다. 자, 근데 전반사 잘 했단다. 그러면 이 각도 그대로 받아올 거고, 자, 이 각도랑 더해서 90도인 각도로 들어올 거야. 그러면 이게 세타 A다, 맞지? 자, 굴절률이 A가 B보다 작다 했어요. 그럼 A가 소환 매질이야. 그러면 A에서 B로 들어갈 때 각도는 느려질 거니까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더 작은 각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다, 이거지. 그럼 뭐 또 이 점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네. 자, 공통으로 클리딩은 다 C를 쓰고 있다, 맞지? 그러면 C보다 A 코어랑 B 코어는 둘 다 미란 매질이었을 거야. 근데 A보다 B가 더 미란 매질을 했으니까 코어가 더 미란 매질로 바뀌었네. 그러면 전반사 하기가 더 쉬워졌을 거야. 안 그래도 더 쉬운데 아까 각도, 요 각도보다 지금 각도 꺾이면서 더 큰 각도로 들어왔다, 맞지? 그럼 당연히 전반사 하는 거죠.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A가 코어잖아. 맞고. 니은 세타 A가 세타 B보다 작다. 지금 그 굴절률 더 큰 데로 들어갔지. 그러면 각도가 더 작아질 거니까 반대죠. 틀렸고. 얘가 세타 B가 세타 A보다 작다 돼야죠. 디귿 B와 C의 경계면에서는 P가 전반사 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디 3번. 다음은 전반사에 대한 실험이다. 코어 같은 뭐 매질 A, 매질 B, 코어를 뭐 매질 A로 한번 쓰고 매질 B로 한번 쓴다,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네. 근데 이제 클레딩은 다 공기로 쓰고 있다, 맞지? 자, 공기에서 들어와서 다시 공기로 나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일단은 통제를 시키고 있는 게 옆면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옆면의 중심 같은 거리 중심이겠지. 중심으로 들어가서 윗면의 중심으로 나오도록 통제를 시켰어. 그러면 단색광에 지는 경로는 이거는 맞췄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입사각 세타를 세타1과 A를 썼을 때는 세타1, B를 썼을 때는 세타2, 결국은 꺾이는 정도가 누가 더 심한지를 판단해야 돼. 자, 근데 경로가 동일하게 와서 매질 A 또는 B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고 있다, 맞지? 자, 근데 전반사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어. 자, 동일한 경로니까 결국 나갈 때는 각도가 같다, 이거지. 자, 그럼 같은 각도로 나갔는데 전반사에 성공했다면 더 많이 꺾였다는 거죠. 그러면 A가 더 많이 꺾이는 매질이다. 그러면 공기랑 굴절률 차이가 심한 게 A니까 공기가 가장 소하고 A가 가장 밀하고 B가 중앙에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세타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꺾이는 게 A 매질로 들어갈 때 더 많이 꺾이잖아. 그러면 이 결과값인 이 굴절각을 그대로 둬야 돼. 그러면 더 많이 꺾이면 얘는 들어갈 때 입사각을 더 크게 해야겠지. 그래서 세타1이 세타2보다 더 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니디 보면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세타1이 세타2보다 크다, 맞고. 그 다음에 A와 B로 광선율을 만들 때 코어는 B를 사용해야 된다. 코어는 더 큰 걸로 사용했지. A로 사용한다.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니 4번. 자, 그림 가에서는 굴절률 대소 관계를 명확하게 주고 있네. 뭐 공기에서 쭉 들어가면서 각도가 점점 작아지네. 그죠? 그러면 굴절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C가 가장 크고 공기가 가장 작고. 자, 근데 이제 클리딩은 공통으로 A를 쓰고 있는데 그림 나에서 코어를 바꿔주네. B랑 C. 그러면 굴절률 차이가 심한 매질로 쓸수록 더 좋은 광섬유다. 그러면 B랑 A보다는 C랑 A가 굴절률 차이가 더 심하네. 그러면 오른쪽에 더 좋은 광섬유다. 자, 그러면 I1으로 넣어줬을 때 임계각 세타1으로 나오면서 가까스로 지금 전반사 하는 이런 상황이 나에서 왼쪽 그림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광섬유니까 I2는 당연히 I1보다 더 클 거예요. 그리고 I2로 들어와서 세타2 임계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굴절률은 C가 A보다 크다. C가 A보다 뭐 그거는 코어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니은 세타1과 세타2 비교해 보면 둘 다 임계각이라며. 그러면 B랑 A 사이보다는 C랑 A 사이가 더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임계각은 더 작을 거다. 그래서 세타2가 세타1보다 더 작다 돼야지. 틀렸다.
I1이 I2보다 더 작다 돼야지. 그러면 이것도 틀렸고 답은 1번 기억. 자, 그림 가와 나를 비교해 보니까 일단은 클래딩은 공통으로 Y 쓰고 있네요. 근데 X를 코어로 썼다가 Z를 코어로 바꿨네. 근데 굴절률이 Z가 X보다 크대. 그러면 Z로 바꿨을 때 굴절률이 더 큰 걸로 바꿨다 맞지? 그러면 코어는 굴절률이 더 커질수록 클래딩과 차이가 심해지면서 좋은 광선유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같은 세타 제로 조건으로 들어간다면 위에 광선유가 더 전반사하기가 어렵다 이거지. 근데 위에 광선유가 세타 1으로 X와 Y 사이에 임계각으로 전반사 잘 하고 있어요. 가까스로. 그러면 당연히 나에서도 전반사 할 거라. 일단은 나로 들어갈 때 이미 공기에서 들어갈 때 Z가 더 밀하기 때문에 더 많이 꺾여서 들어갈 거고 X보다. 그리고 안 그래도 X랑 Y 사이에서 임계각 세타1인데 Z랑 Y 사이에서는 임계각이 더 작을 거 아니야. 이 각도는 세타1보다도 더 클 거야. 근데 세타1 들어가도 임계 상황이 아니라서 임계 상황보다 더 커서 전반사 잘할 건데 그거보다 더 크게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전반사 잘하겠죠. 좋은 강습률다 이거지 뭐. 기니 D 가에서 A를 세타 제로보다 큰 입사각으로 X에 입사시키면 세타 제로보다 더 크게 입사시키면 얘가 지금 가까스로 전반사하고 있잖아. 그러면 세타 제로보다 더 커지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각도가 임계각보다 작아진다 맞지? 그러면 전반사 할 수가 없다. 하지 않는다. 맞고. 나에서 Z와 Y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1보다 작죠. 틀렸고. 디귿 나에서 A는 Z와 Y 사이에서 전반사 한다. 더 잘하니까 전반사 성공한다. 그래서 답은 기디 3번. 그림은 전자기파에 대해서 학생 ABC 대응한 거다. 자, 이제 일단 전자기파 요 종류 매겨보면 가시광선에서 X선 쪽으로 간다면 여긴 자외선이다 맞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쪽으로 간다면 자기란다. 적외선이다 그죠? 뭐 학생 A 보니까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그냥 간단하게 전기장의 진동과 자기장의 진동으로 연속적인 진동으로 만들어진 게 전자기파라 했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은 수직한 방향으로 서로 진동한다 이거지. 그리고 진행 방향도 전기장 진동 방향과 자기장 진동 방향을 감싸진 방향. 자, 전기장의 진동 끝, 자기장의 진동 끝으로 오른손으로 감싸지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다 수직하다 이거지. 그래서 수직한다 맞고, 맞고, 그 다음에 기억은 살균작용. 자외선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맞지? 살균작용에 사용된다 맞고. 진동수는 에너지가 클수록 X선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지. 잘 안 보이네. X선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다. 그러면 X선부터 마이크로파까지 진동수는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기억이 니온보다 작다 했으니까 틀렸네. 그래서 답은 A, B 3번. 자, 체온계 나오면 비접촉식 체온계 적외선 쓰는 거다 맞지? 전자기파 A 뭐 적외선 이기고 A의 파장은 가시광선보다 길고 마이크로파보다 짧다. 가시광선보다는 적외선이 약하지 에너지가.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보다는 강하고. A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적외선이네. 답은 4번. 자, 그림 가는 전자기파 쭉 분류해놨고 나는 가의 전자기파 A를 사용하여 레이더. 자, 레이더 A 사용한다. A가 지금 적외선과 라디오파 전파 사이에 있네. 그러면 마이크로파다 맞지? 보통은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나에서 레이더에 사용되는 게 마이크로파 요게 잘 안 하더라도 여기 그림만 보고도 바로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기니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A의 진동수는 가시광선의 진동수보다 크다. A가 약하잖아. 그러면 진동수 가시광선의 진동수보다 약하다 돼야지. 작다 돼야 되니까 틀렸다. 이은 전자레인지에서 사용되는 게 마이크로파 대표적인 거다 맞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진공에서 속력은 모든 전자기파가 진공에서 속력은 같다 했잖아. 종류 상관없다. 그래서 같다 했으니까 맞네요. 그래서 답은 니디 4번. A, B, C 매겨보면 라디오파부터 쭉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적외선 지나서 가시광선, 자외선 지나서 X선, 감마선 뭐 이 순서네. 자, 전자기파 기억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투과력이 강해서 인체
뭐 울격 사진 찍는다, 엑스레이 사진 찍는다 이거지. 그러면 X선이다. 기억은 A에 해당한다, C에 해당하지. 틀렸고. 니은 진공에서 파장은 길수록 에너지가 작은 거. 그럼 A가 B보다 길다, A가 B보다 에너지가 작다, 맞죠?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D은 열 화상 카메라 하면 적외선, 그 온도계처럼. 그럼 몸에서 방출되는 C를 측정한다가 아니고 적외선 측정한다 해야 되니까 틀렸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림 가는 보호 수소 원자 모형에서 방출되는 요 전자의 궤도 전위로 방출된다, 맞지? 그 다음에 A, B, C 각 과정에서 방출되는 진동수가 각각 이렇다. 일단 에너지 대소 관계가 2번과 1번 사이 궤도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 다음이 B고 C 순서다. 그러면 진동수도 에너지랑 똑같은 대소 관계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열로 따지면 A가 라이먼 계열, B가 발머 계열, 3으로 따지면 모든 게 파생 계열 이렇게 배웠다, 맞지? 그리고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파생 계열은 적외선. 자, 그 다음에 파장이 보니까 나에서 다른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파장 보고 구분을 해야 돼. 파장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10의 마이너스 9승에서 마이너스 3승까지. 그러면 파장이 길어지는다.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는 반대로 작아지는 거다. 그러면 왼쪽이 에너지가 크네. 그러면 왼쪽이 적외선, 오른쪽이 뭐랄까 하면 반대죠. 왼쪽 에너지가 크니까 자외선, 오른쪽이 적외선. 가시광선 기준에서. 그러면 기억. A랑 B랑 C랑 모조리 다 더하면 전체 진동수다, 맞지? 그러면 A, B, C 다 더하면 4에서 1까지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그 식의 관계가 HF 곱하면 에너지 관계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H로 나누면 F 된다, 맞지? 그러면 에너지만 옳게 넣어주면 된다 이거지. 4에서 1까지 에너지니까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 맞지? 그러면 4에서 2, 1 뺐다. 요게 델타 E다, 맞지? 그러면 기억 맞고. 이은 A는 나에서 기억에 해당한다.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자외선. A가 지금 자외선 나오는 거 맞지? 맞다. TV 리모컨 하면 적외선. 그러면 적외선은 니은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 D 5번. 자, 그림 가에서 전자기파 A, B를 이용한 예. 일단 데우기 위해서 A 사용한다. A가 요게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B는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창, 표시창에서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시광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 보면 라디오파부터 쭉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그러면 이렇게 고른 거 연결시켜주면 되겠네. 기억. A는 마이크로파였다. 그럼 기억에 해당한다 해야지. 틀렸다. 니은. B는 니은에 해당하는데 B 가시광선 니은 맞네요. 그 다음에 D가 파장은 길수록 에너지가 작은 거. A가 B보다 길다 맞으려면 A가 에너지가 작아야지. A는 마이크로파, 에너지 작죠? 가시광선보다. 맞다. 그래서 답은 니디 4번. 자, 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감마선부터 쭉 이제 에너지 작은 순으로 감마선, X선, 그 다음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라디오파. 자, 오른쪽에서는 위조 지폐 검사. 뭔가 보라색 빛이 싹 돌면서 위조 지폐 그게 잘 있나 없나 관측한다 했잖아. 그러면 이거 자외선. 자외선은 지금 A네. A 쓰고 있다 이거지. 기억. 자외선은 A다. 맞고. 니은. B는 적외선의 대표적인 게 체온 측정. 열화상 카메라. 맞고. D가 진공에서 속력은 전자기파 종류랑 관계없다. 뭐가 뭐보다 크다 하면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니 3번. 다음은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방출되는 에너지. 전자기파 A를 인식하여 단열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열이 새어나는 부분을 관측한다 이거죠. 자, 가시광선 영상으로 보여준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연출을 해야 되니까 가시광선을 통해서 알려준다 이거죠. 적외선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기억. 일단 전자기파 A를 인식한다 했으니까 A는 적외선이다. 맞죠? 니은. 진공에서 속력은 A와 가시광선이 같다. 맞고. 파장은 적외선이 더 에너지가 작다, 맞지? 에너지가 작으니까 A가 B보다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파장이 길다 하면 맞죠? 그러면 답은 기니 D 5번.
자, 그림 가에서 가시광선 기준으로 해서 적외선 쪽이 에너지가 작은 쪽. 그러면 적외선 다음은 마이크로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외선 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 자외선, 그 다음에 X선, 감마선. 요 순서가 겠네. 그 다음에 공항 수화물, 가방 안에 있는 거 검사한다 맞지? 그러면 X선. 투과성이 좋다. 기니 D. 나에서 이용되는 전자기파는 A에 속한다. 틀렸죠. 감마선은 TV 리모컨은 그럼 큰일 난다. TV 리모컨은 적외선. 그 다음에 진공에서 파장은 B가 적외선보다 짧다. 자, 파장은 에너지가 작을수록 그러면 에너지가 작은 거는 B가 적외선. B는 지금 X선이지. 그러면 에너지가 B가 에너지 적외선 B가 X선이잖아. X선은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크니까 파장이 짧다. 맞죠? 그래서 답은 D가 2번. 자, 그림에서 사용되는 거 보고 A, B, C의 파장 비교하래요. 자, A 라디오파. 그럼 말 그대로 라디오파. 에너지 가장 작은 거. B 가시광선 다 나와 있네. C는 감마선.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은 작으니까 감마선 쭉 그냥 왼쪽부터 해서 에너지가 작다 맞지? 그러면 반대로 란다는 클 거다. 그러면 A, B, C 순이네.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답은 5번. 자, 그림 가에서 병원에서 A를 사용해서 사진 찍는다. 가슴 엑스레이 사진 찍는다 맞지? 그러면 X선 사용할 거고. 자, 나는 가에서 찍은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일단 우리 눈에 뭐 또 보이게 해줘야 되니까 얘들은 이제 뭐 일단은 가시광선 물어보면 가시광선이 이렇게 될 건데 기니 D 보면 기억 A는 X선이다 맞고. A의 진동수는 마이크로파가 에너지가 더 작지. 그러면 진동수도 더 작아야 된다. 그래서 A 진동수가 더 크다 돼야지. 틀렸다. 그 다음에 A는 공항에서 물품 검색하는 데 사용된다. 맞죠? 그럼 답은 DD 3번. 자, ABC도 매겨주면 왼쪽부터 해서 에너지가 가장 크네. 그럼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얘는 마이크로파.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나는 C 마이크로파 이용해서 통신하는 거다 맞지? 기니 D 보면 기억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큰 거지. 에너지가 크니까 A가 C보다 크다 맞고. 니은 B는 가시광선이다 맞고. D가 나의 장치에서 송수신한 전자기파는 X선이고 마이크로파지.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자, 그림은 파장에 따른 전자기파 분류. 왼쪽부터 파장이 가장 짧네. 그럼 에너지가 가장 큰 거.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다음엔 적외선, 마이크로파 이렇게 되겠네. 기억. 진동수는 에너지가 클수록 크다. C가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거지. 그러면 진동수도 작아야지. C가 A보다 크다 했으면 틀렸고. 공항에서 수화물 검사 X선. X선은 A에 해당한다. 맞죠? 적외선 체온계. 적외선 사용하겠지.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 B에 해당한다. 맞고. 그래서 답은 D 4번. 그림에서 위조 지폐 감별하면 저 자외선 써서 비추니까 반짝반짝 한다. 그거 보고 현관문에 보고 판단한다. 이거죠. 그러면 A는 자외선 2번. 다음은 전자기파 A에 대한 설명이다. 암 치료에 사용된다. 의료용으로 아주 위험하지만 그 표적 치료에 사용된다. 그래서 전자기파 A는 감마선. 아주 에너지가 큰 놈이다. 그치? X선보다 파장이 짧다. 이것도 힌트다 맞지? 그래서 A는 감마선 1번. 병원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파동 ABC. 자, A, X선 뼈 촬영한다 안에 그 내부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 의료기구 소독하고. 대표적인 소독에 쓰이는 이제 전자기파다 이거지. 근데 갑자기 C는 초음파. 우리 그 아기 찍을 때 초음파 사진 쓰잖아, 그치? 근데 이 초음파는 우리가 아는 전자기파가 아니에요. 얘는 음파. 그러면 전혀 성질이 다른 애야. 기억. A, B는 전자기파에 속한다. 맞죠? 이은 진공에서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진공에서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은 거. A가 B보다 에너지가 크지? X선이. 그러면 A가 B보다 짧다 돼야지. 틀렸다. C는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 진행할 수가 없다. 요거는 전자기파만 가능하다 맞지? 맞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D가 4번. 진동수에 따라서 분류했다. 일단 왼쪽부터 보니까 라디오파 나오네. 그럼 에너지 작은 거부터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수준이네.
자, A, B는 A는 리모컨 A를 이용해서 요거 적외선. 자, 그 다음에 B가 표시창에서 우리 눈에 보여주는 이런 빛이 남았지. 가시광선. 오케이. 그럼 기억. A는 기억에 해당한다. 적외선 기억 맞네요. 진공에서 속력은 A와 B가 같다. 모든 전자기파는 종류 상관없다. 디귿. 파장은 B가 X선보다 길다. 자, B는 가시광선. X선보다 에너지가 작으니까 파장은 길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얘도 왼쪽부터 감마선, X선, 자외선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 다음에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순으로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네요. 자,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A 그러니까 마이크로파. 자, 그 다음에 A보다 파장이 짧은 B는 전자레인지 작용한 동안 내부를 비춰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한다 했으니까 가시광선. 기니디 기억. A는 가시광선이다. 틀렸네요. 니은. 진공에서 속력은 A와 B가 같다. 맞고. 진동수는 에너지가 클수록, 그래서 에너지가 더 큰 게 B 가시광선이다. 맞지?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니은 2번. 자, 다음은 가상현실기기 VR이다. 맞죠? A와 B 중에 하나는 가시광선, 나머지 하나는 적외선. 자, 컨트롤러 A를 이용해서 동작 정보를 미리 확인한다. 그리고 전송한다. 요거는 이제 A. 둘 중 하나니까 적외선 하면 되겠죠. 밑에 게 이제 우리 눈에 머리에 착용해서 디스플레이 보여준다 이거지. B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볼 수 있다. 가시광선. 기니디. B는 가시광선이다. 맞고. 진동수는 에너지가 클수록 가시광선이 적외선보다 크지.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 맞고. 그 다음에 D가 진공에서 속력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답은 기니 3번. 자, 버스에서 이용하는 전자기파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빨간색 B 돼있네. 가시광선. 자, 무선 공유기에 사용하는 쭈쭈쭈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교통카드 시스템에 사용하는 라디오파. 다 나와있네요. 기억은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한다. 맞죠? 니은. 진공에서 속력은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비교 대상이 아니고. 디귿. 진공에서 파장은 니은이 디귿보다 짧다. 자, 니은 디귿 비교하는데 니은 마이크로파가 그래도 라디오파보다는 에너지가 크다. 맞죠? 에너지가 크면 파장은 오히려 짧다 이거지. 니은이 짧다. 맞죠? 그럼 답은 기디 4번.